안녕하세요. 오늘은 피드백 시스템 두 번째 파트로 피드백 컨트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처음 강의 개요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제어라는 것은 목표가 시스템이 플랜트가 있을 때 아웃풋이 있고 입력이 들어갑니다. 그랬을 때 이 입력을 어떻게 결정하느냐? main us 뭘 위해서 for ys 출력 시그널이 어떤 레퍼런스 시그널이 되도록, 즉 입력의 어떤 코맨드, 여기에 이제 이 컨트롤을 결정하는 게 여기 컨트롤러가 이렇게 있다고 하면은 컨트롤러라는 시그널은 어떤 레퍼런스 시그널하고 아웃풋 시그널을 이렇게 피드백을 해가지고 이 에러를 줄이는 방향, 즉 아웃풋 시그널이 RS가 되도록 하는 방법을 이제 결정하는데, 이 컨트롤을 결정하는 방법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해서 기본적으로 아주 간단한 상세한 이 컨트롤 설계하는 방법은 이제 강의 후반부에 나올 텐데요. 그 중에 대표적으로 산업계에서 많이 쓰이는 컨트롤 방법의 세 가지, 프로포셔널 피드백 컨트롤, 그 다음에 데리버티브, 인테그랄, 이 세 가지 텀에 대해서 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일단은 지우고요. 첫 번째 이제 제어 방식이 프로포셔널 피드백 컨트롤이라는 얘기인데요. 프로포셔널 피드백 컨트롤은 뭐냐? 컨트롤 시그널은 어떻게 결정되느냐? 얘는 선형적으로 linearly proportional, 어디에 proportional 하냐면은 to the error in the measure the signal, 측정된 신호에서 계측된 오차를 줄이는 방향으로 제어를 수행하는데, 그 제어하는 컨트롤 코맨드가 선형적으로 비례하게, 그러니까 즉 에러 시그널에 비례하게 결정된다. 그래서 그걸 간단하게 프로포셔널 피드백 컨트롤이라고 합니다. 즉 다시 블록 다이어그램을 얘기하면은, 블록 다이어그램에서 전달 함수가 있고요, 출력이 아웃풋입니다. 그랬을 때 이 앞에 컨트롤러 블록에 들어가는 게 단순한 이드값, 그러니까 상수 스칼라 밸류 이드값으로 결정되고, 이 이드값이 뭐에 비례하냐고 하냐면은 에러 시그널, 이 컨트롤 블록의 입력이 에러 시그널이고, 그 에러 시그널은 어떤 것과 이제 차이냐, 뭐와 차이냐면은 레퍼런스 시그널하고 이 아웃풋 시그널을 단순하게 빼서 레퍼런스 플러스 마이너스, 즉 에러 시그널은 레퍼런스에서 아웃풋을 빼고 그거에 비례하는 방법으로 컨트롤러를 계산해서 우리가 플랜트에 입력을 가해준다. 이런 구성을 프로포셔널 제어기라고 합니다. 여기서 특히 우리가 앞으로 많이 쓰이는 방식인데, 이전에 블록 다이어그램 할 때 보면은 이 피드백 패스에, 이쪽으로 가는 이 피드백 패스에 여기에 무슨 센서 블록이라고 해가지고 센서의 특성을 나타내는 전달 함수를 넣었습니다. 그 특성이란 게 뭐냐면은 이 아웃풋 시그널은 실제 피지컬한 어떤 시그널이죠. 예를 들면 속도, 위치 같은 피지컬한 시그널이고, 그 시그널을 실제 제어기가 구현하기 위한 어떤 다른 형태의 시그널, 여기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쓰이는 뭐 전압 같은 정기적인 시그널로 바꿔주는 블럭이 이 피드백 패스에 존재했습니다. 근데 우리가 제어기 설계하는 게 우선적이기 때문에 제어기 설계 편의상 이 피드백 패스에 아무것도 없는 형태의 피드백 패스를 이제 가정하고요. 요것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은 유니티 피드백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즉 피드백 패스가 아무것도 없는, 다른 말로 우리가 센서가
어떠한 다이너믹스가 없다. 동적 특징이 없고 그냥 측정된 시그널을 그대로 바로 전달할 수 있다 라는 가정으로 여기가 이제 뭐 굳이 쓴다면은 여기에 블럭에 1, 그러니까 유니티 1이라는 값만 넣어가지고 우리가 전달을 해준다. 에러를 계산하기 위해서 쓴다는 방식이 이제 프로포셔널 피드백 컨트롤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플랜트 대표적인 예제 하나를 가지고 이 피드백 컨트롤 결정해야 되는 형태는 이 컨트롤러는 단순한 개인이다. 이득, 어떤 에러 시그널에 비례해서 US를 결정한다 라는 식이거든요. 즉 US라는 것은 KP에다가 ES를 곱해준 형태이죠. 요게 이제 컨트롤 우리가 법칙인데 이때 결정해야 되는 것은 하나입니다. 개인값. 어떤 값을 결정을 해야 되느냐? How to choose KP. 이 값이 중요하죠. 그러면 개인 값을 바꿔줌으로써 우리가 전체 피드백 시스템의 특성을 바꾸게 되는데 그게 어떤 연관관계가 있는지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우리가 플랜트를 예를 들어서 플랜트가 세컨 오더 시스템으로 주어진 경우를 가정하겠습니다. 폴이 2개 있는 시스템이고요. 폴 2개는 P1, P2, 즉 리얼 축에 있는 폴이 2개가 있는 시스템이고 이 플랜트의 이등은 A입니다. 그래서 이 플랜트에 나오는 출력은 Y이고요. 이 플랜트에 들어가는 입력은 US인데 이 플랜트 제어기는 프로포셔널 제어기를 쓰고 에러를 계산하기 위해서 기준되는 신호 RS를 YS를 빼줘서 에러를 계산해 줍니다. 그럼 이렇게 됐을 때 이전에 블록 다이어그램에서 하듯이 피드백 인터커넥션으로 해서 이만큼 RS에서 YS로 가는 피드백 인터커넥션 되는 전달 함수를 계산을 해보면은 다음과 같습니다. R에서 Y로 가는 거고요. 얘는 P1 1 더하기 루프 게인. 루프 게인이라고 하는 것은 피드 포워드 패스랑 피드백 패스의 게인을 다 곱한 거죠. 여기서 피드백 패스는 게인이 1이기 때문에 피드 포워드 게인만 고려하면은 1 더하기 K 곱하기 S 플러스 P1 S 플러스 P2 분의 A 전체의 포워드 패스 게인, 즉 여기는 K하고 S 플러스 P1 S 플러스 P2 분의 A 라고 결정되죠. 요거를 좀 간략하게 해서 분모 분자를 정리를 하면은 이 식은 S 플러스 P1 S 플러스 P2 를 곱하고 A K 분의 분모는 A K 라는 형태의 전달함수가 나옵니다. 자, 그러면은 전달함수가 R에서 이 전달함수라는 것은 레퍼런스 입력, 기준이 되는 입력이고 최종 시스템의 출력의 비를 이제 만드는 함수인데요. 형태를 보니까 분모가 2차식입니다. 왜냐하면 A하고 K가 시스템에 따라 달라지는 A는 시스템에 있는 어떤 이득이고요. 이제 상수값, 그리고 K는 우리가 결정해 줘야 되는 제어기 이득입니다. 그러면은 분모가 2차식이고 분자는 제로가 없는 시스템이죠. 그러면은 얘는 우리가 2차 시스템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고요. 클로즈 룹 시스템의 전달함수가 2차 시스템이다. 폴이 2개 있는 시스템이죠. 그러면은 이 폴의 위치에 따라서 시스템의 레스폰스가 달라진다는 건 우리가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 폴의 위치라는 것은 결국 분모식을 잘 보면은
A하고 K가 A는 고정된 거고 K가 우리가 결정해야 되는 바뀔 수 있는 값이죠. 그러면 K 값에 따라서 2차 시스템 분모에 있는 식의 폴의 위치가 달라지게 됩니다. 상수항이 바뀌니까요. 그러면은 우리가 이때 이 분모에 있는 식을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그 폴의 위치를 정확히 표현할 수 있는 식이기 때문에 특성 방정식 characteristic equation이라고 합니다. 즉 특성 방정식이니까 equal 0 되는 식이죠. 여기서 특성 방정식은 그러면은 s 플러스 p1 s 플러스 p2 플러스 ak가 0이 되는 이 방정식의 근이라는 건 뭐냐면은 어떤 s 두 개인데 그 s가 뭐냐면은 결국 이 분모에 있는 분모를 0으로 만든 놈이기 때문에 폴이다. 그래서 특성 방정식이라고 얘기하고요. 이 특성 방정식을 가지고 우리가 근의 위치를 알 수가 있다면, 특성 방정식의 근의 위치를 알 수가 있다면은 그 근의 위치는 특성 방정식의 근은 다시 말하면 특성 방정식의 근은 뭐냐? 클로즈드 룹 시스템의 폴이 된다. 그래서 근만 구할 수 있으면 되죠. 그러면은 근의 형태가 어떻게 되느냐? 근이 두 개 나온다는 걸 알죠. 그럼 근이 이 2차식이기 때문에 뭐 몇 가지 종류가 있죠. 첫 번째, 두 개의 서로 다른 실근, 그리고 중근, 그리고 허근, 두 개의 이제 서로 켤레가 되는 허근인데 그것을 판단하는 기준이 뭐냐면은 바로 판별식입니다. 2차 방정식의 판별식을 보면은 판별식은 P1, P2의 제곱 빼기 4 곱하기 AK 플러스 P1, P2 요 전개해서 그거 우리가 공식을 적용을 한 거죠. 요 식을 잘 보니까 요걸 좀 뭐 제곱식처럼 보이죠. 그래서 정리를 하면은 P1 마이너스 P2의 제곱 마이너스 4AK 라는 형태로 바뀌고요. 그러면 판별식이 첫 번째 케이스, 판별식이 0보다 크다라는 얘기는 뭐죠? 판별식이 0보다 크다라는 얘기는 근이 두 개의 실근이다. 즉 판별식이 0보다 크니까 P1 마이너스 P2 제곱 마이너스 4AK가 0보다 크다. 이 말은 K라는 값이 범위가 나오죠. K는 뭐보다 작아야 되냐? 부등식을 풀면은 4A분의 P1 마이너스 P2의 제곱보다 작아야 됩니다. 만약에 P1하고 P2가 같지 않으면 원래 시스템의 폴이 서로 다른 두 개 있었다면은 K값 이 우항은 당연히 양수가 될 테고요. A도 물론 양수로 가정하고 양수고 우리가 암묵적으로 피드백 개인에서 네거티브 피드백을 했다면 당연히 개인 값도 일반적으로 양수로 암묵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개인이 음수가 되고 이렇게 하면은 복잡하니까 개인은 양수로 결정하고 피드백 패스에 이 마이너스 부호로 네거티브 피드백을 하겠다라는 얘기입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K 범위가 이 범위에 존재할 때, 즉 K가 요 범위 내에 존재할 때 근이 뭐다? 두 개의 실근이다. 그럼 그 두 개의 실근은 어떻게 되느냐? 두 개의 실근은 여기서 근의 공식을 적용해서 구하게 되면은 두 개의 실근은 2분의 마이너스 P1 플러스 P2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P1 마이너스 P2의 제곱 마이너스 4AK 라는 형태로 근의 공식을 적용할 수가 있죠. 그럼 요게 이제 이 루트 안에, 근호 안에가 양수기 때문에 플러스 마이너스 하면 당연히 실근 두 개가 나오고 그 실근의 위치를 폴 위치에서 폴 제로 다이어그램, 즉 S플레인 상에서 표시를 해보겠습니다. 자, 처음에 P1, P2 시스템 플랜트의 폴이
여기 하나 있고 여기 하나 있었다고 암묵적으로 가정합니다. 즉 시스템이 원래 이제 스테이블한 시스템이었다. 여기가 마이너스 P2, 마이너스 P1. 그러면은 요 중간이 뭐가 되냐면은 중점이죠. 그러니까 마이너스 2분의 P1 더하기 P2. 요 점이 그 점이 되는 거고요. 그러면은 이 근을 보니까 요 근에서 요만큼은 요 중간점입니다. 중간점이고 요 플러스 마이너스 해주는 게 결국에 실수인데 어떤 수인데 양수죠. 양수인데 여기서 얼마큼 떨어져 있느냐 이 얘기를 의미하는 거겠죠. 예. 그래서 그게 떨어지는 정도가 결국 뭐 때문에 결정이 되냐면은 이 K 값 때문에 다르게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조금 더 잘 그리면은 실제 요거는 검은색은 오픈 루프 우리가 폴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오픈 루프 폴 X로 표시된 거. 그리고 K 값에 따라 달라지는 폴은 요 빨간색은 클로즈드 룹의 폴이다 라고 합니다. 즉 아까 폴 오브 T 전달함수 TS 클로즈 룹의 전달함수의 폴이 된다. 그리고 얘는 클로즈의 폴은 에서 펑션 오브 K 개인값 K 값에 따라서 변하는 폴의 위치다. 그러면 어떻게 폴의 위치가 변하게 되느냐? K를 0에서부터 점점점 증가시켜 갈 때 그 궤적을 우리가 머릿속에서 생각을 해보면은 오픈 루프 폴은 결정되어 있습니다. 마이너스 P2, 마이너스 P1 결정되어 있고 개인이 K가 0에 가깝다. K가 0에 가깝다. 거의 이제 이득이 피드백 제어 이론이 거의 0이죠. 그 경우에는 이 분모 안의 값이 거의 0에 가깝기 때문에 요 오픈 루프 폴의 클로즈드 룹의 폴은 오픈 루프 폴과 거의 비슷해집니다. 그리고 K가 점점 더 접근을 해서 어디에 접근하냐면 4A분의 P1-P2 요 값으로 접근해 갈수록 폴의 위치는 어디로 갔냐면 이 근호 안에가 0에 가까워지죠. 근호 안에가 이 근호 요쪽 루트 안에가 점점 0으로 가까워지기 때문에 언제 K approaches to 요 값에 접근할 때 그러면은 이때는 클로즈 룹의 폴이 어디로 가느냐면은 클로즈드 룹의 폴이 그 가운데 점에 모이게 됩니다. 예, 그렇게 되는 게 이제 이 특성 방정식 프로포셔널 제어기의 특징입니다. 즉 두 개의 실근이 있는 범위. 자, 두 번째 케이스에 있어서 두 번째 케이스는 판별식이 0이 되는 케이스입니다. 판별식이 0이다라는 얘기는 이 2차 방정식, 그러니까 캐릭터리스틱 이퀘이션 특성 방정식의 근이 중근이 된다라는 거고요. 그때는 언제냐면은 아까 봤던 그 특성 방정식 시계에서 K 값이 4A분의 P1-P2 제곱이 됐을 때가 판별식이 0이 되고요. 그러면 이때 근은 뭐냐? 이때의 두 개의 근, 특성 방정식 근은 마이너스 요 중간점 2분의 P1 플러스 P2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 중간에 이렇게 근 두 개가 모이는 형태로 판별식이 0일 때 중근이 나옵니다. 그래서 요거를 이제 중근
repeated real 폴 두 개가 되는 거죠. 그러면 이때 만약에 클로즈 룹이 개인을 이 값으로 설정을 했다라는 얘기는 클로즈 룹의 전달 함수가 두 개의 중군을 가지기 때문에 우리가 그 레스폰스가 어떤 형상으로 나오는지는 우리가 타임 도메인에서 동적 응답에서 봤듯이 이게 예측을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세 번째 경우에는 판별식이 음수가 될 수도 있습니다. 판별식은 양수, 0, 음수가 되는데 음수가 되는 경우는 언제냐? K가 결과적으로 이 개인값 4a분의 p1-p2 전체의 제곱보다 더 커지는 순간 그러면은 그는 허근이 나옵니다. 판별식이 음수란 얘기는 두 개의 허근이고 그 허근의 식은 S1, 2 두 개의 식은 실수분은 마이너스 2분의 P1 플러스 P2 그리고 허수부가 이렇게 2분의 루트 4AK 마이너스 P1 마이너스 P2의 제곱이라는 형태로 주어지게 됩니다. 즉 이 말은 뭐냐면은 허근이 존재하는데 허근의 실수 파트는 이 중간 선에 존재하고 이쪽이 허수부가 변하게 되죠. 허수부 안쪽이 변하니까 어떠한 K 값에서 근을 구해보면은 두 개의 근이 특성 방정식의 근이 요 라인 점선 상에 존재하게 되고 항상 켤레로 존재하게 된다. 즉 이 컴플렉스 폴이 되는 거죠. 그러면은 요때가 클로즈 룹이 컴플렉스 폴을 갖는다라는 얘기는 언더댐프드가 되겠죠. 언더댐프드 시스템이 돼가지고 그 시스템에서 우리가 뭐 스텝 입력을 가하던 아니면은 뭐 델타 펑션, 임펄스 펑션을 가했을 때 어떤 레스폰스 형상이 나올지 알게 됩니다. 그러면은 K 값이라는 게 요 값보다 더 커진 값, 모든 값은 다 이제 허근이 된다는 걸 알겠는데, 그러면 K 값을 점점 더 증가시켰을 때는 그때 클로즈 룹의 폴의 위치가 어디로 갈 거냐? 이 그래프에서 그리면은 요 빨간색으로 표현된 요 폴은 K가 어떤 K1일 때 라고 하면은 파란색으로 표현해서 요것은 K가 K2라는 개인값, 이 피드백 제어에서 프로포셔널 제어기의 값이 K1, K2로 각각 했을 때 나온 두 개의 허근이다. 두 개의 언더댐프드 시스템의 다른 개인일 때 다른 시스템의 반응을 갖는다 하는 거고요. 그리고 K1하고 K2는 당연히 K2가 더 크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 말은 뭐냐면은 우리가 클로즈 룹의 반응이 K 값에 따라서 결정함에 따라서 클로즈 룹의 시스템이 그 근의 특성, 동적 특성이 달라지는데 어떻게 달라지느냐면은 우리가 그림을 굳이 그리면은 K 값을 키울수록 여기 요 마크, 빨간색 마크가 어느 한순간에 클로즈 룹의 폴이다 라고 하면은 K 값을 증가시킬수록 이 폴이 점점 이 점선을 따라서 쭉 이렇게 올라가게 됩니다. 물론 요 반대쪽도 같이 올라가게 되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렇게 두 개가 잡히면은 여기 올라가고 동시에 같이 따라서 내려가고,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K가 점점 커져서 무한대로 간다. 그러면은 우리가 이 허수 파트, 허수부가 2분의 루트 4 AK 마이너스 P1 마이너스 P2의 제곱, 이 값인데 얘도 결국 무한대로 간다. 즉 이 라인 따라서 무한히 쭉 평행하게, 이 허수축하고 평행하게 따라서 쭉 올라가는 거죠. 자, 그러면은 K 값이 어느 범위, 즉 K 값이 4a분의
P1-P2의 제곱보다 커지는 범위에서는 우리가 언더댐프드 시스템이라고 그러는데, 요때의 폴 제로 다이어그램, S 도메인에서 폴 제로 다이어그램을 그려보면은 결과적으로 어떤 이 라인, 점선 라인 상에서 두 개의 폴이 어떤 한순간에 K 값일 때 언더댐프드였고, 요게 진하게 그릴까요? 요게 요 방향으로 이동을 한다는 얘기예요. 동시에. 그러니까 요것은 K가 증가할 때마다 이렇게 이동을 한다라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그 K값, 다른 K값일 때 스냅샷을 찍어서 이렇게 딱 보면은 요때 K가 한 순간에 여기였다면은 다른 순간에 여기 있고, 다른 K일 때는 이렇게 있고. 그러니까 시간에 따라 변한다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제어기를 설계하고 어떤 K값일 때 보면은 이제 위치가 달라진다. 이렇게 이해하시고요. 그럼 그 다른 케이스에 대해서 폴의 위치에 따른 반응을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가 타임 도메인, 시간 영역 규격에서 봤던 것처럼 폴의 위치를 주파수 도메인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면은 폴의 위치는 첫 번째, 원점에서부터까지 거리가 우리가 뭐라고 했냐면은 이 거리를 내추럴 프리퀀시라고 얘기했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 원점에서 이 폴까지 선을 긋고 허수축하고 이루는 각도를 세타라고 하면은 사인 세타는 댐핑 레이셔와 같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폴의 위치가 K값에서 변하게 되는데, 그 K값이 변할 때 어떤 특징을 가지느냐? 첫 번째, 그림에서 보면은 K를 증가할 때 폴은 이 이미지너리 엑시스, 허수축에 따라서 나란하게 무한히 번져나가게 됩니다. 퍼져나가게 되니까, 자, 원점에서 그 폴의 위치는 어떻게 될까요? 점점 내추럴 프리퀀시가 커지게 되죠. 그리고 이게 점점 이제 허수축에서 저기 위쪽으로 쭉 올라갈수록 이 폴하고 원점하고 이루는 선하고 허수축과 이루는 각도가 점점 작아지게 됩니다. 그걸 정리하면은 K 인크리스, K 값이 증가할 때 따라서 어디서부터 시작하냐면은 K가 0에서부터 아주 작은 값, 양수라고 했으니까 반응이 어떻게 바뀌냐? 오메가 n이 증가를 하게 됩니다. 왜냐면은 오메가 n은 요 거리니까, 이 거리하고 여기 있는 폴일 때 거리하고 당연히 파란색 선이 더 거리가 멀겠죠. 그리고 각도, 이 각도는 세타 2라고 하고 여기 세타 1이라고 하면은 세타 1하고 세타 2, 그러니까 세타 1은 K가 낮을 때, 세타 2는 K가 클 때라고 얘기했을 때, 세타 2, 세타 1, 세타 2의 각도는 당연히 세타 1이 더 크게 됩니다. 즉 세타 1이 작아지고, 이 댐핑 관계를 이해를 하면은 댐핑 레이셔가 줄어들게 됩니다. 디크리스. 자, 그러면은 언더댐프드 경우에서 이렇게 되니까 오면은 첫 번째에서부터 우리가 뭘 할 수 있냐면은 내추럴 프리퀀시가 증가한다. 다시 말해서 시스템의 반응이 빨라지게 된다. 아무래도 왜냐면은 우리가 그때 타임 도메인 규격에서 내추럴 프리퀀시랑 오로지 관련이 있는 거는 라이즈 타임이라고 했습니다. 라이즈 타임은 내추럴 프리퀀시의 반비례, 그러니까 세컨드 시스템일 경우에는 TR은 1.64 나누기 오메가 n이었으니까요. 예. 반응이 빨라진다는 얘기죠. 두 번째,
댐핑이 줄어들기 때문에 어떻게 되냐면은 그 타임 도메인 규격에서 댐핑하고 주로 관계에 있던 것은 오로지 하나였죠. 뭐냐? 오버슛이다. 퍼센트 오버슛은 증가를 하게 됩니다. 왜냐? 댐핑이 작아지니까. 이런 특징이 있다는 거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총 이제 K 값을 여기서 아까 K는 0부터 시작한다고 했는데 여기는 요 말은 우리가 이제 지금 언더댐프드일 경우에는 요거 잠깐 수정을 하겠습니다. 요거 K0이 아니고 K가 4A분의 P1-P2 제곱보다 클 때, 여기부터 시작을 했을 때 언더댐프드이기 때문에 그때 이제 오메가에는 커지고 댐핑은 작아진다. 그래서 반응이 달라진다는 거고, 만약에 K 스타팅 from K가 0부터 한다. 그러면은 반응이 점점 어떻게 변하냐면 처음에는 두 개의 리얼폴이 있는 상태니까 오버댐프드. 언제? K가 0보다 크고 4A분의 P1-P2의 제곱보다 작을 때는 오버댐프드 시스템이 되고요. 두 번째, 크리티컬 댐프드 되는 시스템이 언제냐? 그때 K가 요 4A분의 P1-P2의 제곱일 때. 그리고 언더댐프드 되는 경우는 K가 4A분의 P1-P2의 제곱보다 클 때. 이렇게 해서 K 값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제어기 개인을 다르게 할 때마다 클로즈 룹의 반응이 오버댐프드, 크리티컬 댐프드, 언더댐프드로 바뀌니까 중요한 거는 어느 K를 결정할 것이냐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주어진 규격 있잖아요. 타임 규격에서 내가 필요한 라이즈 타임이 얼마다, 뭐 세틀링 타임이 얼마다, 뭐 그런 거로 가지고 이제 이 K 값을 결정하면 됩니다. 그게 우리가 말하는 설계죠. 제어기 설계한다 얘기하는 거고요. 일단은 여기까지 이 간단한 이 주어진 시스템에 대해서, 이런 시스템에 대해서 K 프로포셔널 제어기를 했을 때 어떻게 바뀌는지 간단하게 봤습니다. 다음 단계로 넘어가기 전에 간단하게 그럼 실제 K 값을 한번 결정해 보자. 그래서 어떠한 트랜지언트 레스폰스를 우리가 먼저 규격을 정해 놓고 그 규격에 맞는 K 값을 결정하는 예제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시스템 플랜트는 S 플러스 5분의 1, 그리고 우리가 제어기는 단순한 비례 제어기 프로포셔널 컨트롤을 하겠다라는 형태로 가져가고요. 목표는 이 K 값을 잘 결정해야 됩니다. 근데 어떻게 결정하느냐? 자, 목표가, 오브젝티브가 디자인 K 값을 결정해라. 뭐 하기 위해서? so that 그 페로 시스템, closed loop 시스템이 will 반응하는데 respond with a 10% overshoot. 그러니까 보통 스텝 커맨드에 대해서, 스텝 입력에 대해서 클로즈 룹이 반응을 하죠. 그러니까 RS가 스텝 입력이 딱 들어갔을 때 아웃풋 YS가 변하게 됐는데 오버슛이 생기는데 10% 이하여야 된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타임 도메인에서 그리면은 YT가 이렇게 주어지고 커맨드가 0초에, 그러니까 T가 0일 때 커맨드가 이렇게 주어졌습니다. 1. 그러면 실제 시스템은 1로 간다 바로 하는 게 아니고 이게 세컨 오더 시스템이 되기 때문에 반응은 이렇게 이런 식으로 가게 되는데 요때 요 크기가 전체 크기의 10% 이내가 되도록 설계를 하자. 그래서 뭘 결정하냐면은 K 값을 결정하자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클로즈 룹의 전달 함수를 계산해 보겠습니다. 왜냐면 우리가 클로즈 룹의 반응이 어떻게 변하는지 하려면은 전달 함수를 알아야 되니까. 그럼 클로즈 룹의 전달 함수는 우리가
하듯이 피드백 인터커넥션 방식에서 뭐 1 더하기 루프 게인 분의 뭐 포워드 패스 해서 정리해가지고 S제곱 플러스 5S 플러스 K 분의 K라는 형태로 주어집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특성 방정식 요만큼이 0 되는 거를 우리가 특성 방정식이라고 하고요. 특성 방정식 형태를 보니까 세컨 오더 시스템이죠. 근이 2개 있는 시스템이고, 그러면은 우리가 뭘 기억을 해야 되냐면은 일반적인 형태의 세컨 오더 시스템을 기억을 해보면은 전달함수 형태가 S제곱 플러스 2제타 오메가 n S 플러스 오메가 n의 제곱 분의 오메가 n 제곱이죠. 그러면은 분모만 지금 관심이 있는 거니까 분모에서 두 개의 개수를 비교해 보면은 지금 이 녹색으로 칠해진 상수항 그리고 파란색으로 칠해진 1차항 개수, 요 두 개를 비교해 보면은 첫 번째, 자 K라는 값은 오메가 n의 제곱이 됩니다. 거꾸로 얘기하면은 내추럴 프리퀀시는 K의 스퀘어 루트를 취한 거다. 내가 결정하는 개인 값의 스퀘어 루트 취한 게 내추럴 프리퀀시고, 그 1차항 개수를 여기서 1차항 개수를 비교한 값을 다시 보면은 2 제타 오메가 n 이라는 것은 5가 되는 거죠. 앞에 있는 특성 방정식이 구해진 거 5고, 이 제너럴 케이스는 2 제타 오메가 n이니까 여기서부터 오메가 n은 아까 루트 k라고 했죠. 그러면 제타는 정리하면 2 루트 k분의 5라는 식으로 나옵니다. 자, 그러면은 10%의 오버슛이다. 오버슛은 댐핑 레이셔만의 함수기 때문에 우리가 댐핑 레이셔식 알고 있죠? 아니, 오버슛식 알고 있죠? 오버슛은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1 마이너스 제타의 제곱분의 제타 파이, 요거에 100을 곱한 게 오버슛이고 그게 10이라는 거죠. 10%라고 했으니까 여기서부터 이 식을 이제 거꾸로 풀어서 계산을 하면은 제타에 대한 식으로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관계식을 여기가 칸이 좁으니까 자, 박스 하나 더 그려가지고 여기다가 이렇게 다시 표시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요 식을 이제 다시 푼다고 하면은 양변에 로그를 취해가지고 정리하면은 로그 0.1이죠. 10%, 10, 그러니까 100으로 나눠주면 양변에 나눠주고 로그를 취한 거니까 마이너스 루트 1 마이너스 제타의 제곱분의 제타 파이. 그래서 아까 계산한 제타가 2 루트 k분의 5였기 때문에 이 값을 대입해서 정리해 주면은 k에 대한 식으로 풀어낼 수가 있습니다. k에 대한 식으로 풀어내면은 좀 복잡하지만 과정은 그러니까 생략을 하고 로그 0.1의 제곱분의 파이 제곱 더하기 로그 0.1의 제곱 곱하기 4분의 25 라는 식으로 나오고요. 요거 지금 다 아는 숫자니까 대략적으로 계산하면은 개인이 17.88 정도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과정이 아주 간단한 거지만 개인은 17.88로 결정하면은 오버슛이 10%가 된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 거죠. 그게 이제 개인을 그러니까 설계한 결과물입니다. 이게 아주 간단하죠. 그러면은 이렇게 개인 값을 바꾸면은 아까 한 것처럼 이 개인 값 K에서 결과적으로 우리가 필요한 댐핑 레이저 폴의 위치를 찾으려면은 어떻게 하면 되냐면은 K가 이제 17.88이 됐기 때문에 그러면은 폴 클로즈룹의 폴은 어떻게 되느냐? 걔는 특성 방정식의 근이죠.
S제곱 플러스 5S 플러스 17.88이 0이 되는 근이 바로 클로즈 룹의 폴이 됩니다. 근을 구해보니까 S1, 2는 마이너스 2.5 플러스 마이너스 3.4 J라는 폴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 폴을 실제 표현을 하면은 주파수 도메인 상에서 대략 요쯤 되겠네요. 요렇게. 예, 여기가 이제 클로즈의 폴이 된다. 그래서 오버슛이 10% 나오는 폴이다 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에 제어기 형태는 인테그랄 제어기라고 합니다. 자, 인테그랄 제어기가 자세히 설명하기 전에 왜 인테그랄 제어기를 써야 되는지 간단하게 기존의 그러니까 프로포셔널 제어기, 비례 제어기라고 하죠. 스테디 스테이트, 정상 상태에서의 오차를 계산하고, P 컨트롤일 경우에 정상 상태에서 오차를 계산해 보자. 즉, 그 클로즈 룹의 전달 함수가 K 값에 따라서 S1, S 플러스 P1, S 플러스 P2 더하기 AK 분의 AK라는 형태로 되는데, 자, 스텝 입력을 가했을 때 유닛 스텝 RS 외부에서 레퍼런스 코맨드를 이렇게 줬을 때 에러를 정의하는 게 뭐냐? 에러라는 것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RS에서 YS를 뺀 게 에러입니다. 즉 그렇다면은 RS는 1이라는 값으로 가는 거기 때문에 Y에 대한 스테디 스테이트 값, 첨자로 SS 쓰는 게 스테디 스테이트라고 양자로 쓰고요. 스테디 스테이트라는 값은 우리가 파이널 밸류 티오렘을 적용하면은 파이널 밸류 티오렘은 S가 0으로 갈 때 S 곱하기 클로즈 룹의 전달함수 곱하기 그 클로즈 룹에 입력되는 신호 유닛 스텝이죠. S분의 1 요게 이제 계산되는데 여기서 S 지워지고요. 그리고 S를 0으로 집어넣으면은 위에 있는 식을 참고하면은 P1 곱하기 P2 플러스 AK분의 AK라는 형태로 YSS가 나옵니다. 자, 그럼 이 값이 1이냐 아니냐, 1보다 크냐 작으냐, 요게 중요한 거죠. 자, 보면은 P1, P2는 당연히 양수이고요. AK도 다 양수입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분모가 분자보다 크죠. 그 말인즉슨 얘는 이 값은 얘는 1보다 작게 되는 거죠. 즉 YSS가 어디로 가냐면은 1보다 작은 값으로 접근을 수렴을 하게 된다는 얘기고, 그것을 이제 그래프로 그리면은 자, 스텝을 줬는데 1이라는 코맨드를 줬는데 Y는 요렇게 요 YSS가 요 점선 따라가는 값인데 얘는 1보다 작은 값. 요만큼이 바로 뭐냐면은 에러가 됩니다. 에러인데 특히 트랜지언트 구간을 지나서 스테디 상태에서의 에러다. 그래서 스테디 스테이트 에러라고 하고, 이 값이 존재하죠. 파이나이트하게 존재합니다. 그러면은 결국에 에러가 존재한다. 그러면은 Y하고 R하고 같지가 않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우리가 제어의 가장 기본 목적인 에러를 줄이는 거다. 그랬을 때 달성을 못하는 거죠. 그리고 그러면은 이거를 에러를 0으로 가게 하기 위해서 에러 to be 0. 그러면은 어떻게 되느냐? Y의 스테디 스테이트 값이 P1 플러스 P1 곱하기 P2 더하기 AK분의 AK인데 얘가 1에 가까워지면 되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면 1에 가까워지냐? 생각해 보시면은, 자, 분모 분자에 K가 있어요. K 값을 바꾸는 게 목표니까 K를 무한대 값을 집어넣으면 어떻게 될까요? P1, P2는 결정된, 주어진 시스템 플랜트에 결정된 값이고, 그때 K 값을 무한대로 하면은 Y 스테디 스테이트 값이 어디로 가냐면 1에 접근을 하게 됩니다. 즉 에러가 0으로 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에러를 줄이려면은 결국 게인을 증가시키면 되는데, 뭐 이론상으로, 시뮬레이션상이나 이론상으로 게인을 증가시키는 문제가 안 되는데, 실제 여러분들이 이런 제어기를 하드웨어로 구현을 하게 되면은 항상 무한대라는 값은 존재하진 않죠. 그게 무한대로 증가시킨다. 그럼 뭔가 문제가 생기고, 실제 전자회로에서 서킷을 구성을 하면은 항상 그 서킷 내에 존재하는 전압은 그 서킷에 공급되는 서플라이 전원은 넘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대 올릴 수 있는 게인 값이 한계가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에러를 줄이기 위해서 K 프로포셔널 제어기를 사용하고 K를 무한대로 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에 가깝고요. 그러면 어떤 방식이 다른 대안이냐 라고 얘기하면은, 우리가 to improve the steady state accuracy of control without, 그러니까 단순하게 P 게인을 사용하는, 큰 값의 P 게인을 사용하지 않고 하는 방법이 뭐냐? 자, 그때 나온 게 바로 introduce integral control이다 라는 얘기입니다. 인테그랄 컨트롤을 사용하자. 그러면 에러가 줄 것이다. 왜 줄까요? 제가 그걸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테그럴 피드백 컨트롤이라는 것은 우리가 피드백 패스에서 플랜트가 존재하고요. 이 플랜트의 앞단에 존재하는 제어기 전달함수가 특정 인테그랄 형태로 주어진다. 이런 얘기입니다. 여기 당연히 피드백 패스는 존재하고요. 그랬을 때 인테그랄 컨트롤은 이 전달함수가, 즉 에러, 그 서밍 정션에서 계산되는 그 에러죠. 레퍼런스랑 아웃풋 차이를 계산하는 에러와 실제 이 컨트롤러의 아웃풋은 플랜트에 입력이 되는데, 이렇게 만들었을 때 이 전달함수가 바로 인테그랄 형태로 주어진다는 얘기입니다. 즉 어떤 개인 이득값, 내가 바꾸고 싶은 이득값, 그러니까 조정을 할 수 있는 거죠. 미세 조정할 수 있는 이득값이고, 그리고 인테그랄이라는 것은 우리가 전달함수꼴로 S분의 1이다. 그러니까 요거를 시간 영역에서 보면은 UT라는 그 제어 입력, 즉 그 플랜트에 들어간 제어 입력은 바로 K 값을 곱하고 에러 시그널의 적분 형태로 주어지는 것이 바로 인테그랄 컨트롤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U라는 걸 어떻게 결정하느냐? 에러 시그널의 적분으로 해서 인테그랄을 해서 결정한다. 그래서 우리가 적분 제어기 이라고 얘기하고 인테그랄 컨트롤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이 인테그랄 컨트롤을 넣었을 때, 즉 주파수 도메인에서 전달함수는 이렇게 위에 있는 식으로 주어지는데, 아까 동일한 예제가 어떻게 클로즈 룹이 바뀌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동일한 방법으로 이런 상태에서 컨트롤러에 인테그랄 텀이 들어가 있죠. 여기서 그러면은 클로즈 룹의 전달함수를 TS라고 하고, 얘를 이제 피드백 인터커넥션 방식을 사용해서 계산을 해보면은, 자, 잠시 비디오 멈추고 뭐 계산을 했다고 하고 답을 알려드리면은 요렇게 정리가 됩니다. 자, 클로즈 룹의 전달함수는 이렇게 되고요. 특성 방정식, 분모에 있는 식이죠. 분모에 있는 방정식이 이퀄 0이 특성 방정식이고, 자, 차수가 어떻게 되나요? 3차 방정식입니다. 즉 클로즈 룹은
3차 시스템이죠. 서드 오더 시스템이 되는 거고요. 그 말은 폴이 3개가 생긴다. 3개가 생기고 제로는 없죠. 그러면은 이제 클로즈 룹의 방정식을 우리가 정리하면은 캐릭터리스틱 이퀘이션이라고 해서 약자로 ch.eq. 이렇게 쓰면은 3차식이기 때문에 전개해서 S3승 P1 플러스 P2 S제곱 플러스 P1 P2 S 플러스 AK는 0 이라는 형태의 방정식이 주어지고요. 이 근을 이제 뭐 어떤 주어진 파라메타 P1, P2 주어졌고요. 시스템 파라메타 A 주어졌으면은 K 값이 결정이 되면은 우리가 근을 구할 수가 있잖아요. 근데 지금 근이 3개가 나오는데 그 3개의 근이 어떻게 나오느냐 라고 이제 주파수 도메인에서 그려보면은 지금 뭐 정확한 근을 찾자는 게 아니고 대략적으로는 개념이 주파수 도메인에서 이미지너리 S 원래 시스템 오픈 루프 폴은 마이너스 P2 마이너스 P1 그리고 지금 여기에 폴이 하나 더 추가됩니다. 특성 방정식의 폴인데 그게 어디냐면은 원점에 있을 때 즉 요거는 K가 0일 때 시스템 폴이 되는 거죠. 원점에 있는 폴. 그리고 K가 증가할 때 따라서 폴의 위치가 변하는데 그 폴의 위치가 어디로 가느냐면은 예를 들어서 요렇게 요런 식으로. 그러니까 요 빨간색으로 표현된 폴은 얘는 K가 0보다 큰 어떤 값에서 폴이 존재할 수 있는 범위입니다. 그리고 K가 좀 더 커지면은 폴이 요렇게 뭐 요런 식으로 여기 허수축을 더 연장해 가지고 요렇게 표시되는 녹색으로 표시된 영역에 폴이 존재할 수도 있죠. 그래서 요 폴은 게인 K 값을 더 증가시켰을 때 폴이 존재한다. 그러면은 이 녹색 폴 상황에서 K 값이 좀 더 커졌을 때 폴은 일단 도미넌트 폴은 여기 있는 이 폴이 도미넌트 폴이고 얘가 어디셔널 폴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형태면 어떤 반응이 일어나겠다라는 건 여러분들이 상상에 뭐 이전에 배운 강의 내로 기억을 해서 그려보면 나올 거고요. 중요한 거는 어쨌든 일단은 클로즈 룹의 폴이 중요한 거는 요 이미지너리 엑시스 그러니까 요 상 왼쪽 즉 LHP에 있는 폴들이 있다. 그럴 경우에는 클로즈 룹을 일단 발산을 하진 않습니다. 그래서 발산하지 않는 게 중요하고 이렇게 폴이 존재한다는 것. 그것까지는 좋습니다. 그런데 자, 이 경우에 그러면은 아까도 했던 것처럼 뭐 스테이블한 건 좋은데 에러는 어떻게 되느냐? 에러. 그래서 유닛 스텝 레스폰스에 대해서 스테디 밸류를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즉 y ss 값을 계산해 보면은 이는 아까 한 것처럼 파이널 밸류 띠오렘을 사용하면은 s 곱하기 ts 곱하기 스텝 입력이니까 s분의 1 이렇게 지워주고 ts가 요 위에 있는 식, 요 1번식을 활용하면은 자, S0 집어주고 이제 분모에 여기다 0을 집어넣으면은 얘는 사라지죠. 0으로. 그럼 곱한 놈 다 같이 사라지니까 0. 그러니까 분모에 남는 게 AK. 분자에 남는 것도 AK. K가 어떤 값이든 얘는 항상 1이죠. 즉 YSS가 1로 가기 때문에 다른 말로 스테디 에러는 0이다. 스테디 에러. 에러가 0으로 됐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원하는 목표를 이룬 거죠. 그러니까 에러를 0으로 줄이는 거 목표를 이뤘습니다. 그러면은 이러한 인테그랄 컨트롤의 특징이 뭐냐? 표로 정리해 보면은 피처
특징이 첫 번째, 스테디 상태에서의 스테디 스테이트 애큐러시, 그러니까 에러를 줄여준다는 얘기죠. 그리고 그때 아까 프로포셔널 컨트롤처럼 개인을 막 키워야 되는 게 아니고 작은 값의 개인 값으로도 에러를 줄이는 그런 특징이 있다. 그리고 두 번째, 디스터번스, 외부에서 외란이 들어왔을 때 그 디스터번스를 제거할 수 있는, 그걸 우리가 디스터번스 리젝션이라고 하거든요. 디스터번스 리젝션 퍼포먼스가 높다, 성능이 좋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외부에서 누가 갑자기 탕 쳐도 이렇게 원래 에러를 줄이는 역할을 잘 수행한다 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1번 장점과 반대로 나타나는 단점인데, 이게 뭐냐면은 트랜지언트 구간에서 반응이 안 좋습니다. 왜 안 좋냐? 안 좋은 이유는 우리가 댐핑이 안 좋아집니다. 그러니까 오버슛이 증가하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이게 오버슛이 왜 증가하느냐? 오버슛은 댐핑하고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어떤 규격이고요. 댐핑이 안 좋아진다라는 얘기입니다. 댐핑이 안 좋아진다는 얘기는 결국 클로즈 룹의 폴이 점점 어디로 접근을 해 간다라고 얘기하냐면은 이매지너리 엑시스로 접근을 해가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그 예제를 보면은 마이너스 P2, 마이너스 P1 이렇게 있었는데, 우리가 클로즈 룹의 폴의 궤적을, 그러니까 개인 값에 따른 클로즈 룹의 궤적을 여기다 선을 좀 진하게 그려서, 이거는 이제 추가된 그 제어기에 의해서 추가된 폴이죠. 그러면은 궤적을 빨간색에서 출발을 하면은 얘가 이렇게 증가되고요. 파란색에서 출발한 거는 이렇게 켤레로 가고, 녹색 여기서 출발한 궤적은 이렇게 간다. 그러니까 요 궤적을 그린 이유는 뭐냐면은 K가 증가할 때마다 그 순간에서 클로즈 룹의 폴의 위치를 표현한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있을 때 개인 값은 K1, 여기 있을 때 K2, 여기가 뭐 K3 이렇게 하면은 K1, K2, K3 이런 순서로 개인 값이 증가한다는 얘기죠. 그랬을 때 지금 제가 예를 들어서 표현한 건데, K 값이 커질수록 이 클로즈 룹의 폴이 어디로 접근하냐면은 요 폴이 점점 이매지너리 엑시스로 접근해 가고, 어느 순간 이매지너리 엑시스를 넘어서 가지고 RHP 영역, 라이트 해프 플레인 영역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면은 그 순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은 언스테이블해진다 라고 얘기하고, 비록 스테이블한 영역이긴 하지만 여기서 이매지너리 엑시스 상에 가까이 가면 갈수록 댐핑이 작아지겠죠. 그래서 댐핑이 작아지면은 당연히 오버슛이 커진다. 그런 특징이 있는 게 인테그랄 컨트롤의 또 한계점입니다. 자, 다음으로 프로포셔널 했고 인테그랄 했으면은, 자, 비례하고 적분했으면 다음에 뭘 해봐야겠죠? 미분을 한번 해봐야겠죠? 그래서 우리가 그걸 데리버티브 피드백 컨트롤이라고도 하고, 다른 말로 보통 미분하는 것은 rate이라고 하죠. rate 피드백이라고도 합니다. 자, 그러면은 아까 했던 것처럼 제어기 형태가 미분이니까 입력 신호하고 플랜트에 들어가는 입력, 제어 입력의 관계식이 어떤 비례 이득값, 우리가 바꿀 수 있는 이득값이고, 에러, 즉 U라는 시간에 의해서 U라는 시그널은 입력 신호가 에러 시그널인데, 에러 시그널의
미분한 형태가 바로 제어 입력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제어 입력이 이렇게 미분한 형태로 주어지게 된다는 얘기는 아까 예에서 플랜트 그리고 여기에 이제 제어기가 KS라는 형태로 주어진다는 거죠. 이렇게 되고 Y 이렇게 됐을 때 자 클로즈 룹의 전달 함수를 구해야지만 우리 클로즈 룹의 특성을 아니까 구해 봅시다. 구해 보면은 얘는 S제곱 플러스 P1 플러스 P2 플러스 AK의 S 플러스 P1 P2 분의 AKS 라는 형태가 됩니다. 자, 그럼 클로즈 룹의 전달 함수 구했으니까 이 전달 함수부터 분모, 즉 특성 방정식이 어떻게 되나요? 특성 방정식은 분모가 S제곱 플러스 P1 플러스 P2 플러스 AKS 플러스 P1 P2 이퀄 0 되는 2차식입니다. 즉 2차식이니까 근이 두 개 나오겠죠. 그러니까 폴이 두 개인 시스템이라는 거고요. 그리고 특징이 있다면 분자를 보니까 분자에서 제로가 하나 존재하죠. 제로가 어디 존재하냐면은 분자를 0으로 하는 S 값이니까 S가 0일 때 싱글 제로 at S 이퀄 0 S가 0일 때 제로가 하나 존재합니다. 원점에 제로가 존재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클로즈 룹의 전달 함수를 보니까 그 전달 함수의 주파수 영역에서의 폴 제로를 보니까 대략 폴이 두 개가 나올 거고요. 그리고 제로가 하나 이렇게 존재하는 형태로 나올 것이다. 근데 왜 폴이 이렇게 지금 여기 그린 대로 실수축에 존재할 거냐? 이거를 알기 위해서 우리가 판별식을 이 특성 방정식의 판별식을 계산해 보면은 공식을 사용해서 K 제곱 마이너스 요거니까 얘는 우리가 부호를 결정하기 위해서 정리를 조금 하면은 A제곱 K제곱 요렇게 정리가 됩니다. 그러면은 자 A, K 다 양수라고 했고요. P1, P2 다 양수로 가정했습니다. 앞에 시스템에서. 그러면은 요 놈도 양수, 요 놈도 양수, 요 놈도 양수니까 전부 다 양수. 그러니까 P1, P2가 같지 않으면 양수가 됩니다. 즉 판별식이 양수다. 두 개의 실근을 갖죠. 판별식이 그러니까 특성 방정식이 두 개의 실근을 갖기 때문에 근이 두 개의 폴이 두 개의 폴이 나옵니다. 실수 폴. 그래서 이런 식으로 폴이 나오는데 그러면은 일단은 제로가 존재하지만 세컨 오더 시스템을 형태로 봤을 때 오버댐프드 시스템이죠. 오버댐프드 시스템이어서 대충 반응을 보일 수가 있는데 그 오버댐프드 시스템만 갖는 게 아니고 이 제로 때문에 어떤 영향을 이제 발휘하게 되죠. 그러면은 그때 이 특징, 데리버티브 컨트롤의 특징이 어떻게 되느냐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자, 특징은 데리버티브 컨트롤의 특징은 첫 번째 우리가 increase responsivity가 during initial transient 초기 트랜지언트 구간에서 반응성을 증가시킨다. 왜냐? 결국 에러 시그널이 값을 많이 변하는 구간이 어디냐면 초기에 천위 구간이죠. 천위 구간에서는 신호가 빨리 변하기 때문에 결국 데리버티브 그 신호를 미분한 값도 커지게 됩니다. 그러면은 컨트롤 액션 값도 커지게 되죠. 그래서 결국에 그런 초기 트랜지언트 구간의 반응성이 증가시키는 역할이 있고 또 단점이라면은
이 미분이라는 액션은 항상 하이 프리퀀시에 대해서 되게 취약합니다. 높은 주파수의 노이즈 같은 신호는, 그러면 이 신호는 쓸데없이 액션을 만들어내는 거죠. 그러니까 만약에 센서 시그널이 노이즈했다, 뭐 잡음이 좀 껴있다, 그러면 그 노이즈한 잡음을 낀 거를 그 미분을 해가지고 다시 컨트롤 액션을 만들어내게 되면은 그 시그널을 인젝트, 컨트롤 투 더 컨트롤 인풋, 컨트롤 입력에 인가하게 되면은 결국에 시스템이 과도하게 진동하는 듯한, 이걸 채터링이라고 하죠. 이런 반응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특징이 있고요. 세 번째, 실제적으로는 세상에 아이디어란 이상적인 미분기는 존재하지 않는다. 우리가 OP앰프에서 그냥 미분 회로를 만들긴 했지만, 걔는 이제 초기값이 주어졌을 때 어떤 역할을, 미분하는 역할을 하는 거지, 어느 딱 순간에 들어오는 신호를 예측해가지고 미분하는 게 아니고, 들어온 신호를 봐서 미분하는 거기 때문에 이상적인 디퍼런시에이션은 없다라는 거가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특징이, 만약에 에러 시그널이 0이 아니고 어떤 값, C라는 0이 아닌 어떤 값으로 머물러 있는 순간이 있었다. 그러니까 모든 시간, 어떤 주어진 시간 이후에 이 all time 이 이상의 모든 시간에서 에러 시그널이 C라는 점에서 딱 고착이 됐다. 멈춰 있다. 그러면은 무슨 여러 가지 이유에 의해서, 그럼 미분항, 이 에러의 미분항 시그널은 0이 되죠. 상수. 그렇다면은 어떻게 되느냐. 디퍼런시에이터만 쓰면은 데리버티브 컨트롤이 작동을 안 합니다. 왜냐면은 뭔가 에러가 비례한 식으로 있으면 에러가 0으로 줄 때까지 뭔가 액션을 계속 만들어냈는데, 어떤 이유로 딱 그 일정한 값을 계속 유지하게, 뭐 본드가 갑자기 붙어가지고 뭐 바퀴가 딱 멈췄는데, 거기서 데리버티브 컨트롤로 이 바퀴 돌리려고 하면은 계속 돌리려고 했는데 뭐 계속 그 본드가 좀 세서 안 돌아간다. 그러면은 데리버티브 컨트롤은 몇 번 해보다가 안 돌아가냐고 멈춰버리는 거죠. 그럼 제어가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특징이 있고요. 예. 그래서 우리가 이런 특징을 각각 세 가지 종류로 알아봤습니다. 그러니까 프로포셔널, 데리버티브, 인테그랄 세 개를 알아봤는데, 이 각각의 신호를 이제 그 각자 따로 쓰는 게 아니고, 사실 여러 가지 그 제어의 목표에 맞춰서 섞어서 쓰게 됩니다. 그걸 우리가 이제 혼합을 해 쓰는 형식이 나오는데, 그걸 다음에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경우입니다. 프로포셔널 인테그랄 컨트롤입니다. 즉 제어기 형태가 에러분의 그 제어 입력인데, 두 가지 텀을 더해서 쓴다는 얘기죠. 프로포셔널 텀 더하기 인테그랄 텀. 여기서 KP, KI는 각각 텀에 대한 이 조율값, 조율해주는 값이죠. 이득값이라고 하고, 여기가 프로포셔널, 여기가 인테그랄. 이렇게 섞었으면 어떤 특징이 있냐면은, 프로포셔널에서 얻을 수 있는 장점과 인테그랄에서 얻을 수 있는 장점을 섞어 쓰는 거죠. 즉, 스테디 상태에서 에러를 줄여주면서 그 오버슛을 인테그랄만 썼을 때 발생하는 댐핑이 안 좋아지는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다. 이런 것입니다. 다음으로는 두 번째 케이스는 제어기가 프로포셔널 데리버티브, 즉 프로포셔널 텀 더하기 데리버티브 텀이 두 개가 섞여 있는 경우입니다. 이렇게 했을 때도 이제 데리버티브만 사용했을 때 발생하는 한계점, 그러니까 에러가 고착이 됐을 때 더 이상 제어 액션이 만들어지지 않는 것은 이 프로포셔널 텀이 보완할 수 있는 형태로 작용을 한다라고 이제 이게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PID 제어라고 얘기하는데, 얘가 프로포셔널 인테그랄 데리버티브 컨트롤 세 가지를 같이 한꺼번에 사용하는 제어 기법입니다. 그래서 제어 형태는 세 가지 텀이 섞여 있습니다. KB,
KP, 프로포셔널, 그리고 인테그랄,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데리버티브. 이렇게 사용하면은 이제 특성 방정식, 클로즈 특성 방정식 계산해서 각각의 항에 필요한 그 어떤 특징을 적절히 이 개인값을 설정함으로써 결정할 수 있다 라는 식으로 이제 사용합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산업계에서 굉장히 많이 쓰이는 제어기 형태죠. 왜냐, 여러분들이 결정해야 되는 건 이 세 가지 파라미터입니다. 개인 파라미터 세 개만 결정하면은 우리가 클로즈 룹이 어떻게 우리가 원하는 규격을 만족할 수 있도록 만들어준다 라는 이제 결론을 얻을 수가 있죠. 이제 간단하게 피드백 컨트롤의 스킴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일단은 자세하게 어떻게 설계하는지에 대해서 좀 더 다른 기법을 알아보기 전에 일단은 맛보기 정도로 우리가 기본적인 프로포셔널, 인테그랄, 데리버티브 컨트롤에 대한 어떠한 그 특징과 각각의 장단점들을 알아봤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는 이 각각의 제어기가 단독으로 쓰이는 게 아니고 필요에 의해서 프로포셔널 인테그랄 또는 프로포셔널 데리버티브 아니면은 세 개를 다 합쳐서 프로포셔널 인테그랄 데리버티브 형태로 사용한다 라는 정도로 알아보고, 이제 앞으로는 그러면 이런 제어기 형태가 기본이 돼 가지고 중요한 건 이 각각의 개인 값들을 어떻게 결정할 거냐. 그러면 그게 정량적으로 결정이 돼야 되기 때문에 대충 뭐 찍어 맞추기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하는 방법을 이제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고요. 자, 수고하셨습니다.